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문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쪽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나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문명은 일단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시빌리제이션. 자, 문명이 나타난 지역은 지도에서 보면 북위 2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 사이 시간대는 이 지역이 이제 거의 온대 기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온화한 기후고 또한 강이 좀 커요. 강. 그러니까 강이 있다는 얘기는 옆에서 그쵸 곡식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대 신석기 혁명으로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이 갖춰지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이제 더 고도화된다고,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명 지역은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으면 농사 짓기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넘치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홍수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홍수 피해가 나면 힘들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제방을 만들다든지 그렇죠? 어떤 뚝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데 뭐 다 만드는데 몇 명이 나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부족의 부족장, 족장이라 그러죠. 이런 어떤 치프, 그러니까 지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배자가 있으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피라고 그래요. 피. 그래서 피지배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것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동하는 과정에서 이 계급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치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슬램덩크의 채치수가 아니라 그 치수라는 것은 다스릴 치자예요. 그래서 물이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강계라는 것은 그 큰 강, 여러분 한강이라든지 인데 큰 강 바로 옆에다 농사 지었다가 홍수 나면 다 망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떨어져서 농사를 지었어요. 물이 넘치더라도 피해를 덜 입을 만한 곳으로. 근데 물은 필요하니까 한강에서 작은 그렇죠 어떤 물이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냇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강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농사를 강계 농업이라 그래요. 강계 농업. 다음 우리가 지금 문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문명. 그래서 이 농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를 잉여라 그래요. 잉여. 생산물. 곡식이 남는 것을 잉여 생산물. 자, 그러면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이게 예전에는 곡식이 돈이잖아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잉여 생산물, 이걸로도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아까 전에 그 부족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급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 권력자가 자신이 그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나 때문에 이렇게 치수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겠다.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시대 때는 정리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일단 온화한 기후, 북위 20에서 40도 사이에 큰 강 유역이 있었고요. 또 큰 강에서 뭐가 생각나죠? 그죠? 강계수로 치수라든지 뚝을 만들었고 그러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동을 함으로써 그쵸? 부족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거기서 부족장 같은 게 나타나는데 지배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농사를 이제 많이 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 그래서 계급 사이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다음 이게 이제 문명입니다.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급은 지배하는 자, 지배자죠? 지배받는 자, 피지배자. 이렇게 여기 지금 피라미드가 보여지는데 피라미드식 계급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은 군대 정치 조직, 그러니까 왕궁과 신정 건설들을 하고 피지배 계층은 농사, 노동, 납세 이렇게 한다. 주로 이제 노동을 하는 게 피지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이 양반이 4%였다고 합니다. 국민의 4%. 이때는 아마 1%? 뭐 이 정도 됐겠죠. 인구수의 1%. 다음. 유물로 보는 계급 사이. 유물이라는 것은 남아인 그 사료 중에 하나죠. 사료라는 것은 역사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료에서 그 문자가 아닌 거 있죠. 비문자 자료. 비문자 자료에는 유물과 유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물은 물건이에요. 이게 이제 물건이죠. 유적은 어떤 장소 같은 걸 의미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돋보기 위에는 지배층의 연회 해가지고 연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뭐 어떤 뭐라고 그래야지? 뭐 축제 같은 거 잔치죠, 잔치.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지금 있는 모습이 보이죠? 마치 그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 탁자가 없네 어떻게? 탁자가 없다 이 사람들. 아무튼 이래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지배자겠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힘을 써야 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배계층은 지금 우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지금 위치도 지금 맨 위에 있잖아요. 그쵸? 상위계층 포지션이 하위계층은 밑에 있고 지금 그쵸? 이게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다. 잠깐만 이게 우르면 어디야? 우르면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요, 이집트.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것 같네요. 다음에 청동기. 문명은 그리고 이제 석기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석기보다 더 가볍고 날카로운 청동기라는 게 이제 발견돼요. 청동기가 발견됐고, 그래서 이게 좀 검 같은데, 이 청동기는 이제 단점이 산소와 결합되면 이렇게 녹이 쓰이죠. 그래서 이게 몇천 년 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권위의 상징으로 있는 것이 솥이다. 솥이 왜 권위의 상징이냐? 이게 솥정자예요, 지금 한자로. 요거 솥정자. 솥정자는 다리가 3개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삼국지 읽어본 사람은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갈공명. 이 사람이 천재예요. 그 삼국지에서 그 뭐지? 하여튼 머리 쓰는 거는 1등이에요.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이 제갈량이는데 이 사람이 유비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귀가 엄청 큽니다. 그 주인공이 귀가 거의 부처님 귀예요. 이 사람에게 이 중국 천하를 3개로 나눌 것을 이제 주장하죠. 3분지계라 해가지고 그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때 비유로 쓴 게 바로 요 소정이에요. 이렇게 3개가 쓰면 요게 정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립. 이게 소정자잖아요. 지금 솥이 바르게 섰다. 정립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유비에게. 그때 당시 유비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스리는 곳이. 거의 무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력 없는 사람인데 제갈량이 이제 그런 꿈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유비가 죽고 이제 나라가 망하긴 하지만 근데 요게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요게 권위의 상징이다. 왜 권위냐? 이게 제사 도구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 그 옛날에는 그 밥 있죠. 밥. 급식 때 밥 먹죠. 여러분 밥 얼마큼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밥을.
밑에다 이제 불로 이제 때우면 저 밥이 이제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 이만큼 많이 산다, 많이 먹을 수 있다. 즉 내 부하들까지 엄청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중국에서는 왕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왕만. 근데 춘추전국 시대쯤에는 이제 너도 나도 이걸 사용합니다. 세력 있는 사람은. 자, 다음 기록의 필요성, 문자, 통치과 세금 얼마큼 걷었는지, 그쵸? 인구 조사하는 거 다 이제 어떤 문자가 필요한 거죠, 그쵸? 이 문자. 그래서 문자가 있는 것부터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역사 시대. 문자가 없는 구석기, 신석기는 그쵸? 앞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이거 세기 문자라고 하는데 이거 점토판이라고 해서 진흙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새겼어요. 보면 뭐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되게 좋아야겠죠. 그쵸? 이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있죠. 군인, 장군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패스.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앞서 이제 4대 문명 아까 그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 그건 얘기 안 했나? 4대 문명? 그러니까 4대 문명이 그 온화기후에 있고 큰강유역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특징이 이제 보면 청동기, 브론즈, 그다음에 문자, 그렇죠? 방금 이제 배운 거죠. 그다음에 계급 사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타났다. 이거는 계급은 왜 나타났냐면 잉여 생산물 때문에 나타났다. 교과서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교과서. 또 하나는 치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교과서서는 이제 잉여 생산물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수하는 가운데 도시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사실 정리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겠네. 그죠? 치수는 이제 물 다스리는 거 얘기했어요. 아까 흥강유역. 이렇게 있고. 다음 라틴어 시비타스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시빌리제이션. 시빌이 이제 그 시민이잖아요. 시민. 그죠? 시민. 문명. 우리도 시민이죠. 인천시니까. 그죠? 문명 사회에 살고 있죠. 그죠? 여러분도 도시에 살고 있고, 근데 우리 계급이 있으면 안 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우리는 원래 계급이 없는데 계급을 만들고 있죠. 이 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 계급. 옛날에 1% 안에 1% 정도만 이제 귀족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되면 얼마래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00억, 50억인가? 뭐 그렇게 갖고 있다고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0.1%가 100억인가 가지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청동기. 지금은 뭐 반도체 사용하고 그렇죠. 첨단 이죠.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문자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배우죠. 한글 배우고 기본적으로 영어 배우고 한문 배우고 그래서 세 개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좀 문자랑 좀 아닌 것 같지만 수학을 또 이용하고 있죠. 수학에도 수학의 기호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다재다능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간이죠. 다음 4대 문명에는 그 뭐지?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거 발표가 있는데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이집트 문명. 라이강 나오네요. 이집트와 라이강의 선물. 라이강이 왜 선물 주냐면 홍수가 일어나요. 이렇게 이때 정기적으로 물이 넘쳐요. 이렇게 보면 땅에. 그러면 이 여기가 되게 축축해지겠죠. 근데 여기가 나중에 그 비료를 안 줘도 땅이 되게 비옥해집니다. 비옥해지니까 농사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헤로도토스라는 역사에 나오는 그 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과서 33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역사신문 해가지고 문자를 발명하다 최초 수메르인. 수메르인이 이제 최초의 뭐 문명인으로 보고져 있어요. 근데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면. 점토판, 여기는 이제 이 점, 진흙이죠. 진흙을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뒤에 이제 배웁니다. 아까 손 얘기 해줬죠? 정립, 제갈량. 그래서 여기에 밥을 얼마큼 되게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세력 많다. 왕만할 수 있다. 왕만 이걸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줬고. 이거는 이제 복습이네요. 처음에. 그렇죠? 농경과 지수. 그래서 도시가 생겼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겼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계급. 패스. 그 롤이라는 게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브론즈. 그 다음에 뭐지? 뭐 철인가요? 그 다음에는 철? 그 다음에는 뭐지? 뭐 은, 금 이런 건가요? 골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문명. 여기 보면 이게 지구라트라는 신전이에요. 여기 계단 보이죠? 이렇게 지구라트. 이름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지구잖아, 지구. 지구라트. 지구라트. 여기가 신전이고 그 성경에 보면 바빌론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바빌론. 바빌론의 탑이라고 해야 되죠. 바빌론 탑. 그때 성경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았겠죠.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이렇게 지구라트처럼 이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하늘나라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지? 이렇게 했으면 솔직히 하늘나라 갈 수 있었었나? 잠깐 그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마음이 가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협력을 안 하겠죠. 뭐 그런 거라고 하고도 합니다. 이게 지구라트라는 게. 신전을 의미하고요. 보다시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돌식으로 된 모습이 보입니다. 흙을 이제 구운 거죠.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무엇이며 뭐예요? 지리적 특징이? 그것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아까 원한 지역이라고 했었죠. 큰간 유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계급이 나타났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자, 수고했습니다. 끝.